86.1편 무병장수를 하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DNA도 보이고 전기 번개 모습도 보이고 혈관 모습도 보이잖아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전기의 흐름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전기의 흐름대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물질세계 우주의 모든 존재들은 물질세계 우주에 합당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은 병이 드는 것인 망가지는 거예요. 병이 드는 것이 망가지는 거예요. 물질세계 우주는 힘, 전기, 그리고 진동의 파동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세계 모든 존재들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은, 물질인 육체의 경우, 육체로 물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육체가 힘, 전기, 그리고 진동의 파동이 잘못되면, 그러니까 힘, 전기, 그리고 진동의 파동이라 했잖아요. 이게 잘못되면 망가지는 거예요. 정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진동의 파동에 부합되지 못하는 경우 정신적으로 병이 드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병이 든 채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아주 못된 일만 일삼고 다니는 거죠. 이들이 바로 악행을 하고 다니고 하여튼 온갖 쓰레기짓 다 하는 거죠. 이제 DNA든 인간의 육체든 무엇이든 아니면 광물이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전기의 흐름대로 만들어집니다. 전기의 흐름대로. 땅굴 역시 땅굴 전기의 흐름대로. 우리 보는 땅굴 전부 전기로 채광을 한 거 말씀드렸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건축물에 대해서도 약간 설명드렸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건축물은 지구의 주변에 흐르는 무한 전기를 이용했어요. 이용했죠. 그런데 다 파괴시켜버렸지, 일부러. 해당 전기는 인체에 전혀 무해하고, 모든 건축물은 이것을 이용해서 전기를 사용했고, 과거 메리카, 별을 뜻하는 거죠. 별을 뜻하는 미국이고, 에 있던 에펠탑이 프랑스죠. 파랑새. 이 파리로 옮겨지기 전에는 바로 저러한 모습이었어요. 보이시죠? 이 모습이었다고 본래. 근데 양쪽 다 잘라버린 거고요. 하여튼 그리고 가운데 오벨리스크 많았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도 안 보여줘. 왜? 오벨리스크의 꼭대기에는 원래 전기가 흐르기도 하고 내뿜기도 하고요. 거기 꼭대기 부분에 이렇게 보면은 둥그렇게 빛이 생겨요. 빛이 생겨갖고 인공 조명이 됩니다. 이 인공 조명이 그냥 그 전구가 아니라 그냥 대도시 일부 지역을 거의 대부분들을 그냥 서울 정도는 그냥 요거 하나가 태양 정도로 밝아버려요. 서울부터 더 크겠네. 하여튼간에 이게 조선의 건축 양식이었어요. 건축 양식이 조선 건축이에요. 조선의 건축 양식이었다고요. 전부 다 이게. 고려는 조금 더 약간 조금 후졌고, 약간 더 조선 거예요. 다 이거 조선 거. 예쁜 거, 아름답고 멋진 거 다 유럽으로 다 옮겨버렸죠. 왜? 얘기해드렸죠. 노론파가 이겨가지고, 노론 벽파가 백인이잖아요. 약간 백인, 100% 백인도 아니고 백인 섞였는데, 걔네가 이겼으니까 백인 우월주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백인을 유럽으로 다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으로 이제 다 옮겨버린 거죠. 하여튼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유, 그 불쌍한 인간들, 그 인간들도 아니지, 그들은. 여하간에 건축물을 이동하는 것은 과거 건축물의 경우는 매우 쉬워요. 이게 지금처럼 땅 깊이 파가지고 이런 병신 같은 짓은 안 해도 돼요. 진짜 용나오네. PCB 그냥 인쇄 회로 기판, 네? 컴퓨터 메인보드 같은 거, 그거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는 밑에가 이제 박혀 있잖아요. 박혀 있지도 않아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통째로 옮겨버리면 돼요. 이거 지난번 대충 설명드렸죠. 고려의 건축 양식에서 좀 더 발전된 조선의 건축 양식은 전부 지구 주변에 있는 무한 전기를 이용했다는 거. 전기를 이용한 거예요. 전기가 지구 주변에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수조 볼트죠. 예.
이거 보시면 사람들이 이게 뭐 멍청해졌죠. 다 뭐 리스 당해갖고 멍청해졌는데 이걸 무슨 뭐 종교를 위한 건축물로 아니에요. 이게 이거 그냥 기억을 전부 잃게 만들었고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들이 인류를 이용해 먹으려고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이거 그냥 과거의 발전소예요. 이게 발전소예요. 그냥 지구 주변에 있는 엄청난 전기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고 무한 전기를 이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거 하나면은 그냥 서울 하나는 서울이 뭐야? 경기도까지 그냥 거의 뭐 그 정도까지 이거 하나 가지고 다 해요. 아무리 써도 하루 종일 뭐 에어컨 틀고 뭐 히터 켜고 별 짓을 해도 그냥 무한대로 돼요.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이 발전한다고 보다는 지구 주변에 떠돌고 있는 무한 전기를 끌어들여 가지고 나눠주는 어떤 배전소가 더 맞겠죠. 배전소가. 그러니까 발전소도 아니고 배전소도 아니고 좀 배전소는 배전소인데 주변에 있는 그 전기를 끌어들여 갖고 쓰는 거예요. 우리는 1856년 오스트리아 제국에서 태어났던 니콜라 테슬라를 알고 있죠. 과학자가 절대 아닌 이곳 그 지독한 악덕 장사꾼인 에디슨에게 이용만 당했죠. 그리고 버림당했죠, 나중에. 이 사람이 과거에 우리 조선의 그 건축 양식을 다시 재발견해 가지고 다시 이제 만들었어요. 무한전기 이용하는 거를 인류를 위해서. 다 파괴시키고 그냥 그 연구 기록 전부 사라져 버렸죠. 전부 다 가져갔죠. 음. 왜냐 쓰레기 범죄자들이 지들 돈 버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인류 위에 군림을 하려고 하니까 연구 자료를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안타깝죠. 인체는 전기예요. 전기. 예? 배터리 전지라고요. 그냥 전기가 축적되어 있어요. 이 전기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게 뭐든지 간에 육체는 전기로 움직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체는 커다란 전지예요. 배터리. 물질 세계 우주의 모든 것은 전기, 파장,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 따라서 인체 역시 전기 흐름으로 만들어졌고 전기 흐름에 따라 그 모양 자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전기 흐름에 따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양도. 그렇기 때문에 인체는 전기가 없으면 죽는 거죠. 생체 육신뿐만 아니라 물질 세계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로 구성된 육체를 가진 모든 존재들도 전기로 움직입니다. 다만 생체 육신은 다른 존재를 먹고 또 쌓아야 되니까 그 각종 전기와 그 각종 힘을 축적하게 되는, 그러니까 먹고 싸면서 전기와 힘을 축적하는 그냥 아주 질이 떨어지는 육체죠. 이게 생체육신이. 우리가 생체육신 아닌가. 그러니까 그 압전 효과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압전 효과는 피에조 일렉트릭 이펙트죠. 결정 구조를 가진 재질 내에서 기계적으로 이제 전기적 상태 사이에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고, 재질의 기계적 변화, 그러니까 압축 또는 인장을 주면 전기적 신호가 발생되고 거꾸로 전기적 신호를 가하면은 기계적 변화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누르든지 뭐 땡기든지 하면은 전기가 생기는데 거꾸로 또 전기를 주면 또 눌러지든지 땡겨지든지 되는 거죠. 그때 전자를 뭐 압전효과 어쩌고저쩌고 내가 써놨어요. 하여튼간에 이제 다큐 온수 뭐 이런 데서 추출한 거예요. 여하간에 근막이든 뼈이든 간에 자꾸 힘을 줘서 압력을 가해야 전기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세포가 재생 또는 필요 없는 것은 없어지고 건강해진다는 사실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콜라겐 섬유 역시 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력을 가해야지 해당 장력의 방향에 따라 정렬되면서 일정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인체는 자꾸 압력을 가하고 장력을 주어서 당겨줘야 건강할 수 있다는 거. 인체의 모든 장기와 근육 등은 막이 감싸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체의 막으로 인해 전기가 발생하고 세포의 재생과 필요 없는 것들을 없애는 것입니다.
인체 두뇌를 보면은 뇌의 바깥 부분에 뇌척수액이 있죠. 예. 그러니까 뇌는 인체가 깨어났을 때 혈액이 돌지만은 잠을 잘 때는 뇌척수액이 흘러요 그 안에는. 그래서 뇌를 깨끗이 씻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이 아주 중요합니다. 뇌의 바깥 부분은 역시 뇌수막이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일부러 그냥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만 얘기했지만은 전기학자들이 이렇게 그 얘기를 해요. 의학자들보다는 전기학 학자들 이렇게 뇌에 있는 탄소 성분하고 뇌수막에 있는 구리 성분이 부딪히면서 전기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 뇌는 전기 배터리처럼 전기를 축적시키기도 하고 골반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뇌를 통하여 전기와 빛이 빛과 각종 정보가 외부로 나가기도 하고 또 거꾸로 뇌를 통해서 빛과 각종 정보가 들어오면서 전기도 마찬가지 골반까지 전기가 내려간다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근데 뇌는 탄소 성분이 있다는 건 말씀드리지만은 뇌수막에 구리 성분이 있다는 건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 보니까 뇌수막 자체에 구리 성분이 있다는 거는 잘 안 알려주네 보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뇌는 이게 모든 걸 관여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안테나예요, 안테나. 해당 부분이 망가지면 해당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근막이 있죠. 인체의 모든 막은 전기를 발생시키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는 거고 모든 근육은 배터리예요, 배터리. 자, 보시면은 각종 근육과 장기가 보이죠. 이 모든 근육과 장기는 전부 막으로 둘러졌어요, 막으로. 그러니까 막과 부딪히는 모든 근육과 장기 등에서 전기가 발생되는 거고 물질 세계 우주의 모든 물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전기가 반드시 필요하는 거고 말씀드렸잖아요. 전기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죠. 그러니까 전기 자꾸 움직여줘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혹시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전압은 볼트라고 하고 전기를 흐르게 하는 압력이고 전류는 암페어라고 해서 전선 속에서 몇 초 동안 흐르는 전기의 양, 전력은 와트라고 하고 전기가 흐르면서 1초 동안 하는 일입니다. 하는 일. 이 모든 전기의 특성에도 인체에도 적용이 되겠죠. 똑같아요. 전압, 전류, 전력이 인체에도 적용되고 인체는 수온 이온 지수, 수소 이온 지수, 수소 이온 농도 그러니까 산성도 농도가 매우 중요해요. 인체의 산성도가 pH 7.35에서 7.45를 유지해야지만 네거티브 20mV하고 부터 네거티브 25mV의 전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건강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인체는 음전하를 띄어야지 외부로부터 전기를 빨아들였고 건강을 살 수 있고 그 반대로 산성화가 되면은 전기를 내뿜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구 근처에는 전기가 거의 무한으로 엄청나게 많다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기를 이용해야죠. 여하간 각 장기의 산성도는 전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요. 또 각 장기별 산성도가 다르기 때문에 전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또 흐를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인체의 각 장기에 이런 산성도의 균형을 잃게 되면 인체는 전기 극성이 틀려져 갖고 이상하게 흘러가지고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위에 그림처럼 전지 배터리의 극성이 바뀌어 버리면 전지는 망가지죠. 그러니까 또 전지의 전량이나 전압이 그러니까 암페어나 와트 아니야 볼트 또 뭐 하여튼 와트 하여튼 뭐 이런 게 다 약해지면은 망가지죠. 마찬가지예요. 인체도 커다란 전지 배터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압, 전류, 전력이 이 모든 특성이 인체에도 적용돼 가지고 마찬가지로 인체도 전압, 전류, 전력이 또는 극성이 잘못되면 망가지는 거예요. 전해주는 수용액 상태에서 보세요. 오른쪽 밑에 상태에서 이온으로 쪼개져 전류가 흐르는 물질이죠. 대표적인 전해질은 뭐예요? 염화나트륨, 황산, 염산, 수산나트륨, 뭐 수납칼슘, 지산나트륨 등이 있죠. 그죠? 우리가 먹는 소금은 실험실에서 생성되는 NaCl, 염화나트륨은 기본으로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성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실험실에 나온 NaCl만 먹으면은
몸이 망가지죠. 예. 섭취하지 않고 바다 또는 바닷물을 말려서 말라가지고 생성된 땅 위에서 생성된 소금을 먹죠. 그래야지 살죠 우리가. 즉 실험실이 실험실이 염화나트륨하고 소금은 달라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NaCl 염화나트륨이죠. NaCl은 물 H2O에 녹게 되면 변화가 생기죠. 나트륨 원자는 양성자 핵과 전자의 수는 11개고 염소 원자는 양성자 그러니까 핵과 전자의 수가 17개죠. 근데 물이 녹게 되면 염소는 전자 한 개를 잃어버리니까 양이온이 되고 나트륨은 염소로부터 전자를 한 개 얻으니까 음이온이 돼 갖고 전기영장 그러니까 electric charge 전하가 그렇죠. 그러니까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전하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는 물이 70에서 85%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에 가장 적합한 전해질이 NaCl인 거예요. 염화나트륨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라고요. 그 외에 수많은 미네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금이 매우 중요한 거고요. 오른쪽 밑에를 보더라도 황산 배터리나 그 밖에 배터리 봤을 때 전해질로 인해 갖고 전기가 발생되잖아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인체도 안 알려주죠. 근데 우리가 갓난아기 때 병에 걸립니까?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걸려요. 애들은. 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물과 온도 그리고 산성도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정상이 안 되고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체는 물이 있어야 되고 물은 70에서 85%는 최소는 있어야 돼요. 인체의 온도는 36.5도에서 37도 정도는 유지해야 건강한 게예요. 36.5도는 최소로 낮은 온도입니다. 그 이하로 낮으면 안 돼요. 이게 정상 온도는 아니에요. 제일 낮은 온도라고요, 원래. 이거를 억지로 가짜로 알려주죠. 36.5도가 정상이라고. 아니에요. 이건 몸이 약해진 거예요. 36.5도면. 현재는 정상의 온도를 자꾸 낮추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몸이 악화되죠, 악화. 갓난아기는 체내 물이 80에서 85%고 체온은 36.4도에서 38도입니다. 아프지 않아요. 근데 36.5도가 아기가 되면은 좀 이상하죠. 애들은 뜨끈뜨끈해요. 그래서 체온 조절과 환경적 요인으로 뭐 고불, 감기, 커프가 드는 그 외에는 큰 병이 없죠. 애들은 아이는 인체 안에 물, 전해질인 소금, 움직임 적절하기 때문에 큰 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상한 약물 백신 같은 거 하여튼 이상한 걸 자꾸 약물이나 주든지 뭐 음식을 주든지 뭐 해서 이상한 음식을 주고 가지고 병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우린 인간인데 소의 젖을 자꾸 주니까 아이가 병에 걸릴 수밖에 없죠. 인간에게는 인간의 젖을 먹어야죠. 왜 소젖을 먹어? 없을 때나 먹는 거예요. 소젖, 염소젖, 뭐 낙타젖 이런 거는 없을 때 조금 먹는 거예요. 그거를 뭐 매일같이 그냥 뭐 우리가 소의 후손이야? 소젖을 왜 자꾸 먹어? 조금 먹으면 괜찮은데 많이 마시니까 문제인 거예요. 엄마 젖이 아닌 그러니까 인간의 젖이 아닌 소의 젖만 줘봐야 애들 망가지죠. 어쩔 수 없을 땐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 주면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인체의 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내의 전류, 전압 그리고 전극이 잘못됐을 때 걸리는 거예요. 원인은 워낙 많지만은 각 장기마다 수소 이온 농도, 농도가 달라지면 전기에 문제가 생기겠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인체의 온도 역시 또 너무 낮거나 높으면 또 문제겠죠. 너무 높아도 뭐 당연하지. 뇌는 저거예요. 그 뭐냐 순두부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익혀버리는 거죠. 너무 뜨거우면 그건 안 되죠. 그러면 하여튼 체내의 물이 양이 또 중요하죠. 당연히 그래야 또 식혀지니까 순행식 방식이잖아요. 또 식혀지기도 하지만 물이 또 필요하고 당연히 미네랄도 중요하죠. 미네랄 섭취가 모자라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지금 뭐 농약을 뿌린 이후로는 미네랄이 없잖아요. 아무리 먹어도 배만 부르지 살만 찌지 미네랄이 없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소금은 매우 중요하고 체내의 물과 만나서 전해질이 또 되는 거고
마지막 운동과 바른 마음가짐이 있어야 이게 제대로 되죠, 몸이. 절대 빼서는 안 될 상황이죠. 인체가 무병장수하려면 지금 말씀드린 것만 잘하면 돼요. 이걸 안 하잖아, 다들. 그러니까 먹는 것 자체가 지금 농약을 뿌린 이후로는 미네랄 자체가 없다니까요. 농약을 뿌린 이후로는 미네랄이 없어요, 미네랄이. 그걸 아셔야지. 자, 암은, 캔서는 체내의 전기 문제와 산성도, 온도가 가장 큰 원인이겠죠, 당연히. 오른쪽 위에 사진을 보면 온도를 올린 장비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좋고, 뭐 특정한 장비가 아니지만 하여튼 온도 올리는 장비 많잖아요.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하고 운동을 해야죠. 그래야지 암에 안 걸리겠죠. 뭐 지금까지 먹던 음식과는 또 다른 음식을 먹어야겠죠. 당연하죠. 그 지금 농약을 뿌렸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미네랄이 없다니까요. 미네랄이 있어야지 뭘 태우든지 말든지 움직이든 하죠. 아, 살만 뿜뿜 찌지 이게 뭐 미네랄 없는데. 우리 동양은 참 훌륭한 의술이 있죠. 침술이에요, 침술. 침술은 신경줄 찌르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다른 차원의 선을까지 이용해서 찔린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차원의 선이 있어요, 몸에는요. 아무리 잘라도 뭐 가느다랗게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 외에도 있다니까요. 신경 말고도. 하여튼 맨 밑에 사진에 여러 가지 전기를 이용한 침술이 있다는 거고 전기. 예, 침술에 전기를 이용한 침술 너무 좋아요. 저거 되게 좋아. 보시는 장비는 뭐 오른쪽 위에 장비 빼고 전부 다 전기를 이용한 장비죠. 예, 전기를 이용한 장비고 전기 치료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은 뭐 직류를 사용하실 DC를 사용 시에는 양극은 진정 효과와 음극은 자극 효과를 주는 거예요. 교류 AC를 사용할 경우는 1000Hz 이하 저주파에서는 경피신경을 자극하고 3000에서 6000Hz 중주파에서는 전자 흐름 방향을 교대시키고 10만 Hz 이상 고주파에는 진동의 폭이 매우 짧으니까 이온 운동 거의 없고 전기 화학적 반응과 전기 분해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10만 Hz 이상 고주파 치료는 단난파 심부 투열 치료, 극초 단파 심부 투열 치료, 울트라사운드 테라피 등이 있죠. 하여튼 인체 내 전기 극성이 바뀐 곳에는 중주파를 이용하면 너무 좋겠죠. 이게 또 대한민국에는 너무 많아. 의료기가 아주 머리가 좋으니까 의료기 참 잘 만들어. 중주파 이거를 먼저 이용하시고 다른 거 이용하시면은 제대로 되겠네.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상악 제가 가운데 보시면은 상악과 하악이 있죠. 턱뼈 얼굴 보이잖아요. 그 신경줄을 보여주는 거 일부러 썼어요 제가. 해당 신경 이거 좀 안 알려주시는 건가? 왜 이걸 잘 모르시는지 다 알 텐데. 해당 신경줄이 전부 이빨과 이빨을 감싸고 있는 잇몸과 연결돼 있죠, 그죠? 네? 이렇게 이빨들, 티스가 전부 신경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해당 투스에 연결된 신경줄이 인체의 어떠한 장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각 이빨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들은 전부 각 장기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안쪽에 오른쪽 밑에 오른쪽 위에 어금니는 어느 장기, 왼쪽 앞니는 어느 장기, 뭐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해당 이빨의 신경이 망가져 버리면은 문제가 된 이에 연결된 신경줄이 인체의 어떤 장기가 약해지겠죠. 난 잘 몰라요 거기까지는. 네, 나도 파고 들어봐야 알겠지만 의학서적 봐야지 말겠지만요. 위엔니 중에 앞니빨의 오른쪽, 맨 앞니빨의 오른쪽이 예를 들자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왼쪽 다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 예를 든 거예요. 오른쪽 앞니 이빨에 신경 치료를 해갖고 신경을 아예 없애버렸어. 그리고 왼쪽 다리는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를 들면 오른쪽 아래 송곳니가 예를 든 거예요.
위장하고 연결돼 있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오른쪽 아래 그 저기 송곳니에 있는 신경 치료를 해버리면은 위장은 약해져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이 같은 얘기로 해당 잇몸에 고름이 들면 똑같이 그 신경줄이 연결된 인체의 어떤 장기는 똑같이 고름이 들어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뭐 위장이든 그것이 왼쪽 다리든 간에 그것을 잘 보시면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자면은 거기를 또 치료하면 또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신경치료는 웬만하면 잘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을 때는 해야죠. 뭐 이렇게 씹을 때마다 아파 밥을 못 먹겠는데 그런 뭐 어떻게 할 수 없겠죠. 근데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신경치료는. 이처럼 인체의 이는 또 잇몸과 또 매우 이와 잇몸은 매우 또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또 드리려고. 이건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하여튼 마지막으로 또 강조를 하자면은 인체는 따뜻한 물로 가득 찬 전지, 배터리라고. 이것만 아셔야 됩니다.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은 병에 잘 안 걸릴 거예요. 그 쓸데없는 그 주사 같은 거 맞지 마시고요. 그 뭐 약물 뭐 아우 그 약 같은 거 먹지 마시고요. 좀 아유 그 참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 내가 너무 아픈데 그럴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은 평소에 그걸 아유 그 이상한 생각 좀 하지 마세요. 그것은 주술이에요. 주술. 비과학적인 것을 과학이라고 언론에서 얘기한 거를 믿지 좀 마십시오. 다 돈 벌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